농촌, 분홍의 꿈을 이루기 위한 똑똑한 농촌 만들기 주식회사 직거래 김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6월부터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약식 동원, 고객과의 신뢰, 마케팅, 그리고 6차 산업을 자세히 다뤄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참 숨가쁘게 지나온 것 같은데요. 네. 5회에 걸쳐 직거래를 위한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농산물 브랜드 및 홍보 판촉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농산물을 잘 팔기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농산물 브랜드 전략, 이게 큰 틀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농업인들이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해 내 농산물을 고객에게 인지시키고 재구매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상품을 포함한 브랜드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알리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농업인들이 내 상품을 고객에게 인지시키고 오래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선 마케팅 방법 중 브랜드를 활용하는 것이 브랜드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브랜드라는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네, 브랜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브랜드라는 단어는요, 태운다라는 뜻인 번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태운다라는 말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유럽에서는 가축의 소유자가 자기 가축에 낙인을 찍어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 브랜드의 유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옛날 서양 영화를 보시면은 초원 위에 있는 가축들을 목장주가 뜨거운 불에 새를 담구어서 가축의 몸에 지져 다른 사람의 가축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 브랜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브랜드 개념이 지금의 현대 마케팅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시대가 지난 만큼 브랜드라는 개념도 달리 적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브랜드라는 개념이 단순 소유의 개념으로 활용됐다면 지금의 현대 마케팅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아이덴티티, 다시 말해서 내 제품의 의미와 이미지 등의 긍정적인 연상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느끼게 하는 일종의 마케팅 활동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요, 내 제품에 대해 다양한 욕구가 있는 고객에게 구구절절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 한 단어나 두 단어를 통해 내가 알리고 고객이 떠올리게 할 수 있는 함축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브랜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있습니다. 브랜드를 단순히 상품의 이름 정도로 알고 접근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상품명 중 하나 정도로 스쳐 지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브랜드는요,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에 인지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이름을 정하는 명명식의 접근이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관점 포인트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부를 수 있는 네이밍이 필요하고요. 네. 둘째는 시각적인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겁니다. 보통 농업인들이 이 세 가지 중 네이밍과 디자인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네이밍과 디자인이 좋아도 브랜드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나만 알고 나만 만족하는 브랜드가 되고 마케팅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이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브랜드의 정확한 용도는요, 내가 아니라 고객이 알 수 있고 브랜드를 통해 어떤 의미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이밍과 디자인 그리고 의미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네,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요, 내 농산물의 기능, 특징, 차별화 등 내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익을 고려하여 농장주 입장에서 알리고자 하는 의미와 철학이 담겨져야 합니다. 네. 여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적 연상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심볼, 디자인 등 시각적인 효과가 적용되어야 좋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고객들이 한 번에 봐도 알 수 있는 메시지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같이 전달되어야 브랜드가 마케팅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한 번에 봐도 알 수 있어야 하니까 브랜드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브랜드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기업들이 왜 브랜드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보면 브랜드의 중요성과 가치를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브랜드 만들기와 활용 방법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사회자께서도 학창 시절에 별명이 있으셨죠? 네,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뭐 기억나는 별명이 뭐가 있을까요? 좀 쑥스럽지만 제가 잠이 많아서 잠순이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살면서 한 가지 이상의 별명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브랜드를 별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만드는 방법과 활용 가치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별명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이나 행동, 성향 혹은 이름의 특이성 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그 사람의 별명을 붙여줍니다. 또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도 별명은 기억에 남고 오래 불려집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이해하시면 브랜드를 만들거나 활용하실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브랜드는 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게 와닿는데요. 또 브랜드 전략과 함께 농산물 판촉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그 농산물 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을 모으고 고객에게 내 농산물을 알리는 홍보 전략일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홍보 방안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오프라인상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 판촉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판촉물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판촉물을 통해 고객에게 내 농산물을 정확히 알리고 구매가 일어나도록 하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표현되는 판촉물이 좋은 판촉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판촉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객에게 내 농산물을 정확히 알리고 구매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판촉물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네, 그 효과적인 판촉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판촉물의 역할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판촉물의 필요성은 첫 번째로 상품을 보호하고 정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드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고객의 구매가 일어나게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일 것입니다. 생산자를 대신해 판촉물이 고객과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주고받아야 경쟁 제품과 차별화돼 구매 및 재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네. 이런 역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이 판촉물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단순 홍보성 문구나 생산자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표현해내는 판촉물이 좋은 판촉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매가 일어나게 하는 판촉물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판촉물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판촉물의 역할 중 구매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업인들이 좀 욕심이 앞서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잘못된 정보, 허위 사실을 판촉물에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과대 광고나 불법적인 내용도 절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 작성하고 만들어야 하며 특히 법적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심되는 내용은 본인 짐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식약청 등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한 후 진행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홍보 판촉물에 대해 이러한 불법적인 내용이나 과대 광고 등만을 검색하고 파헤치는 전문 파파라치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의심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불이익이 안 생긴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똑똑한 농촌 만들기, 오늘은 농산물 브랜드와 판촉물 전략에 대해서 주식회사 직거래 김석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